45쪽 한번 볼게. 45쪽. 3단원으로 갔습니다. 챕터 3. 마그마 생성과 화성암입니다. 마그마 생성과 화성암. 여기서부터 조금 쉬워져. 지난주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제 여기는 쉬운데 화성암을 배우고 잠깐 쉬었다가 마그마 생성. 화성암부터 가겠습니다. 이 표를 외워야 돼요. 이 표를 외워주셔야 합니다. 표를. 화성암의 분류. 이걸 외워야 되는데 화성암이 뭔지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써줄게요. 화성암. 화성암이 뭐게? 화성암이 뭐예요? 화성암 뭐게? 기억나? 마그마가 굳어서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된 암석. 마그마가 식어서 형성된 암석.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암석. 돌이 녹은 걸 마그마라고 하죠. 괜찮아? 퇴적암은 뭐야? 퇴적암. 퇴적암은 뭐예요? 쌓이고 다져져서 형성된 암석. 그치? 퇴적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암석. 쉽죠?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암석. 이런 거 교재 안 써놨어. 왜냐면 불필요하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죠? 마지막 하나가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뭐야? 뭐겠어? 이름에 뜻이 다 있잖아. 뭐겠어? 원래 돌이 성질이 열이 압력받아서 변하고. 변성작용. 성질이 변한 암석. 왜 변해? 열 또는 압력 받으니까. 원래 성질이 변해. 그죠?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열 또는 압력. 변성작용. 열 또는 압력에 의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암석. 쉽죠? 세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돌에는 세 개의 종류. 이거는 생성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오늘은 화성암을 외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적암을 외울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변성암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원래 있다가 변성암이 빠졌습니다. 지구과학 2로 넘어갔습니다. 교육과정이 뭔가 이상해요. 그죠? 셋 다 해야 돼. 셋 다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 빠졌습니다.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나와. 변성암이. 그래서 시험에 그냥 변성암을 낼 때가 있어. 가끔. 아주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쉬운 변성암을 낼 때가 있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치? 우리 지구과학 시험 보는데 곱셈 나올 수도 있잖아. 덧셈, 뺄셈 이런 거. 그죠? 왜냐면 다 배웠잖아. 덧셈, 뺄셈. 그치? 뭐 평균 변화율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복각의 평균 변화율. 지난 시간에 시험에서 했잖아. 그죠? 이거 그냥 물어본단 말이야. 그죠? 변성암도 그냥 나와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마지막에 변성암에서 필수로 외워야 되는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필수로 외워야 되는 내용만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많이 외울 필요도 없고 필수 내용만 내가 외워야 되는 것만 정리해줄게.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해봐. 그럼 일단 생각을 잠깐 해볼게. 영주야.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됐어. 얘가 부서졌어. 강과 바람에 의해서 침식돼서 부서졌습니다. 그럼 퇴적물이 됩니다. 걔가 쌓이면 뭐가 돼요? 퇴적암이 됩니다. 그치? 근데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변성암이 됩니다. 얘가 녹았어. 녹으면 마그마가 돼. 걔가 식으면 화성암이 되죠. 근데 얘가 열과 압력을 받았어. 화성암이. 열과 압력 받았어? 변성암 되겠죠. 얘가 부서졌어. 그래서 쌓여 퇴적암이 되겠죠. 얘가 녹았어. 마그마가 되고 걔가 식으면 화성암이 돼. 화성암이 녹았어? 그럼 마그마가 되고 걔가 식으면 화성암이 돼. 돌고 돌아. 괜찮아? 이걸 암석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야. 교재에 안 써놨습니다. 당연하죠?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 뭐 할 거냐면 얘 외울 거야. 화성암 외울 거야.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하셔야 돼요. 화성암의 종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셔야 합니다. 암석 이름 총 6개 외워야 돼. 6개야. 6개 써본다. 현, 안, 유, 반, 섬, 화. 현안유, 반섬화. 현안유, 반섬화.
외우셔야 돼요. 현안유 반성화. 여러분들은 풀네임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풀네임 뭐 교재 있지만 한번 써볼게.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이야. 괜찮아?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난 이게 잘 안 외워졌었어 처음에. 섬록암이야. 섬록암. 됐죠? 이렇게 6개의 암석을 외워줘야 되고 주의하실 게 있어요. 화강암과 화성암은 다른 겁니다. 화강암, 화강암 이 6개를 합쳐서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화성암은 더 큰 범위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윗줄과 아랫줄을 구분하냐? 윗줄과 아랫줄은 물리적 구분. 물리적 구분. 그 다음에 세로줄은 화학적 구분입니다. 물리적 구분과 화학적 구분인데 물리와 화학 중에는 당연히 물리가 훨씬 쉽죠. 그치? 물화생수 중에 제일 쉬운 게 물리니까, 그치? 그래서 물리적 구분부터 하겠습니다. 윗줄부터 써볼게요. 윗줄은 화산암이라고 불러. 화산암. 마그마가 식는데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가 터져 나와서 식은 거야. 화산 폭발. 화산이 터져 나와서 식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 돌이 녹으려면 한 1000도 정도 돼야 돼. 돌이 녹으려면 1000도. 근데 지금 밖에 몇 도야? 20도죠. 1000도로 끓다가 딱 터져 나와서 20도야 밖에. 그럼 확 식을 거 아니야. 냉각이 너무 빠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냉각이 한 번에 확 되면서 입자가 매우 작게 형성이 됩니다. 입자가. 냉각이 너무 빨리 되니까 입자를 형성할 시간도 없어. 뭐라고 하냐면 세립질 조직이 발달한다 이렇게. 세립질, 입자가 미세하다는 뜻이야. 이 윗줄에 있는 친구는 냉각이 너무 빠르니까 입자가 작게 형성됩니다. 그럼 밑에는 여기까지만 듣고 밑에를 추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밑에는 천천히 식어서 입자가 크게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밑에 있는 암석들은 침성암이라고 합니다. 침성암,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라는 뜻이고 이름 잘 지었죠.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 침성암. 입자가 크고 고르게 형성됩니다. 이걸 조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윗줄과 아랫줄의 차이가 뭐라고? 물리적 구분인데 뭐야? 입자 크기. 냉각 속도에 따른 입자 크기. 위에는 입자가 작아요. 빠르게 굳어서 작아요. 아래는 입자가 커요. 입자가 커요. 괜찮아? 입자가 큰 게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정도야. 육안으로 맨눈으로 구분 가능한 정도야. 입자를. 얘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 여기까지 됐죠? 윗줄과 아랫줄은 매우 쉬워요. 그리고 이름도 너무 잘 지었습니다. 외우기 쉽죠? 화산 폭발에서 확 식은 거, 이거는 지하에서 천천히 식은 거. 세로줄 가겠습니다. 세로줄이 중요한데 돌의 메인 성분이 있어. 돌. 지금 돌 배우는 거잖아. 돌의 메인 성분이 뭐예요? 1주차 때 했어. 돌의 메인 성분 뭐야? 규소와 산소. 기억나? OCRP, 오시마페? 지각은 OCRP, 멘틀은 오시마페. 멘틀이 돌이잖아. 오시마페. 산소, 규소, 마그네슘, 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랑 규소입니다. 그래서 돌의 메인 성분이 규소와 산소. 뭐라고 불러 이걸? 규산염. 돌의 메인 성분은 규산염. 규산염의 함량이 오른쪽이 갈수록 많게 배열한 겁니다. 왼쪽은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산염의 함량이 이렇게 배열한 거야. 오른쪽이 규산염이 많은 걸 여기다 쓴 거예요. 근데 규산염이 100% 중에 규산염이 많다는 건 다른 원소들, 다른 성분들은 적다는 거거든. 다른 성분이 뭐냐면 생각해봐. 멘틀이 뭐였지? 오시마페. 철과 마그네슘. 오시마페. 그죠? 규산염이 적다는 건 철, 마그네슘이 많다는 소리고 규산염이 많다는 건 철, 마그네슘은 적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돌에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으면 철이랑 마그네슘은 중금속입니다. 돌에 이 중금속이 많으면 색깔이 어둡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좌측에 있는 얘네들은 색깔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반면 우측에 있는 이 친구들은 철 마그네슘이 적기 때문에 색깔이 밝고 가볍습니다. 했어? 좋아. 여기서 주의사항들을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이 수치를 외워야 돼요. SiO2가 적다는 게 기준이 대략 몇 %냐면 돌 성분 100% 중에 52%가 안 되면 적은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 딱 주었는데 돌 성분 100% 중에 절반이 규산염이야? 이거는 규산염이 적은 편인 거야. 근데 여기 수치 있죠? 여기가 한 63% 정도 됩니다. 규산염이 한 70%야? 그럼 규산염이 꽤 많은 편인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이 수치를 외워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많다라는 뜻이 있지. 이 많다는 여기보다 많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만 많다는 뜻이야. 현무암을 조사하면 철 마그네슘보다 규산염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돌의 메인 성분이 규산염이니까 이거 많다고 해서 SiO2보다 많다고 하면 안 돼. 얘보다 많다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63%? 근데 왜 책에는 66%로 돼 있어요? 지구과학은 대인배학문 1, 2, 3%뭐 이런 걸로 1, 2, 1, 2 하지 않는다. 대충 그 정도, 그지? 지구과학 대인배학문 책마다 다르게 써 있어요. 대략 70% 넘어가면 많은 편인 거고 50%보다 안 된다. 그러면 적은 편인 겁니다. 뭐 여기 53%, 뭐 50%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칼로 자르듯이 나누진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2등급 수준입니다. 2등급 수준. 이거 외우면 2등급 맞아요. 1등급을 알려면 광물을 써야 돼. 광물. 밑에 써볼게. 광물. 광물. 근데 광물이 뭔지 까먹은 친구들이 있어. 광물. 참고. 광물은 뭐냐면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야.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 거야. 그럼 화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분자들이 모여서 혼합물이 되죠. 화학에서 분자라고 하는 걸 지구과학에서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지질학에서. 지구과학은 간지가 생명. 그죠? 그러니까 분자라는 말 쓰지 않고 광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지? 분자들을 써보겠습니다. 이론 알갱이들 여기다 씁니다. 필기 잘해야 된다. 감, 휘, 각, 흑, 정장, 그리고 석, 마지막 사장석까지. 사장 이렇게 써야 돼요. 감, 휘, 각, 흑, 정장, 석, 사장. 풀네임은 교재에 있어서 그냥 앞글자만 따서 쓰면 되는데 풀네임 알려드릴게요. 감람석, 휘석, 각성석, 흑운모, 정장석, 석영, 사장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감, 휘, 각, 흑, 정장석, 사장. 현안유, 반선화, 감, 휘, 각, 흑, 정장석, 사장. 여기서 이렇게 4개를 묶는 거야. 봐야 돼. 감, 휘, 각, 흑 이렇게 묶어. 감, 휘, 각, 흑. 이 4개는 알갱인데 돌을 이룬 알갱인데 색깔이 까매. 어두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유색 광물. 색깔이 있다. 어둡다. 진하다. 화학적으로는 철,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요. 철과 마그네슘이 있는 알갱입니다. 분자니까 이런 원자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여기 잘 봐야 돼. 필기 잘해야 된다. 이렇게 묶어야 돼. 이렇게 묶어야 돼. 사장석.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표시해야 돼. 대충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 돼.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색깔이 투명하거나 밝습니다. 색깔이 투명해? 색깔이 없다? 무색 광물. 색깔이 없거나 투명하거나 밝아요. 화학적으로는 철, 마그네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표 읽는 방법 알려줄게. 여기 봐봐. 표 읽는 방법. 현무암 열어둘게. 현무암이 제일 많이 나올까? 현무암. 현무암은 지금 여기서 윗줄에 있잖아. 세립질, 그치? 윗줄에 있으니까 화산이 터져서 빠르게 식었으니까 입자가 작아요.
근데 SiO2는 적고 철 마그네슘이 많아서 색깔이 어둡고 무거워. 현무암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는 좌측에 있는 알갱이들이야. 얘네들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까매. 근데 사장석도 포함되어 있어. 괜찮아? 오케이. 얘 보겠습니다. 화강암 예를 들어줄게요. 화강암은 천천히 식어서 입자가 크고 고르게 형성돼 있어. SiO2가 많은 대신 철 마그네슘을 적어서 색깔이 밝고 가벼워. 근데 이 화강암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영, 정장석, 사장석이 진짜 많아. 그래서 하얘. 근데 거기 까만색 점들이 막 찍혀있어. 그 까만색 점들은 흑운모 또는 각섬석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 화강암이 없네. 화강암. 여러분들 학교에 가시면 화강암이 있을 겁니다. 창틀에 화강암이 있을 거야. 창틀에. 건축 자재로 많이 쓰입니다. 화강암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됐죠? 첫 번째 암기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45쪽에 하단 가기 전에 이제 지역적인 걸 잠깐 쓰겠습니다. 지역적인 거. 이 표 보시면 이렇게 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거는 이제 진짜 내신에서 하는 거야. 이 오른쪽에 있는 암석 있죠? 귀산염 많은 거. 이거를 산성이라고 표현해. 산성. 화학에서 배운 그 산성 염기성한테 그 산성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돌이 산성이야? 말이 안 돼. 이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SiO2가 많으면 산성이라고 그냥 표현했던 거야. 중요한 게 아니야. 전혀 안 중요해. 현업에서 쓰지도 않아. 근데 이게 내신에 시험에 나와. 중요하진 않은데.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산성. 반대로 얘가 염기성이에요. 돌이 뭐 염기성을 띈다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표현하는 거야. 규산염이 많으면 SiO2가 많으면 산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필기하겠습니다. 여기다 필기. 이 위에 화산암의 필기. 화산 폭발을 한 화산암들 혈안류에서는 주상절리가 발달해. 주상절리. 들어봤니? 주상절리? 제주도에서 봤죠? 수학여행 가가지고. 주자가 기둥 주자야. 기둥 모양으로 돌이 쪼개진 거야. 그래서 화산이 터질 때 제주도가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신생대 현무암 지역입니다. 매우 최근에 화산 터진 게 제주도예요. 빵 터져. 현무암 터져. 식을 때 1000도에서 끓다가 밖에 나오니까 20도야. 확 식어야 돼. 확 식을 때 입자가 작게 형성되는 동시에 자기가 제일 안정한 형태로 굳어버립니다. 그게 육각기둥이에요. 육각기둥. 돌이 자기도 모르게 육각기둥을 만들어. 그래서 육각기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상절리가 생성된 이유를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용암의 급격한 냉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용암의 급격한 냉각 때문에 주상절리가 생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밑에 있는 얘네들에서는 무슨 전리가 생기냐? 여기서는 판상전리가 생깁니다. 판상전리가 생기는 과정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가 식어.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가 식어. 굳었어. 예를 들어 이거 화강암이라고 할까? 화강암이 굳었어요. 이렇게. 근데 굳은데 깎여나가. 지표가 막 깎여나가서 이 친구가 지표에 드러나. 이렇게. 그럼 이거 위에 누르던 애가 사라졌잖아. 위에 꽉 누르고 있었는데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돌이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거야. 판 모양으로 이렇게. 돌이 팽창해.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얘가 땅 밖으로 드러나. 위에가 날아가니까. 그럼 돌이 팽창하면서 판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판 모양. 이걸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서술형에다 이걸 뭐라고 써야 되냐? 외부에 누르던 외부 압력이 감소하면서 암석이 팽창해서 판 모양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게 조그만하게 그렸지만 이게 설악산이에요. 이게 설악산이라고. 설악산. 봤어? 설악산 뭔지 알아? 가봤어? 설악산 가시면 거기에 돌이 있는데 쩍쩍 갈라져 있어. 진짜 멋있어. 이게 멋있어. 엄청 거대해요. 규모가. 그러니까 설악산 전체가 무슨 뜻이야? 설악산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설악산은 과거에 땅 속에서 생겼던 거야. 설악산이.
땅속에 있었어. 그럼 설악산에 위에 있던 그 걔네들은 어디 갔어? 다 침식돼서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그리고 설악산이 드러나니까 팽창하면서 갈라진 겁니다. 진짜요? 진짜요. 왜냐면 2억 년 동안 이렇게 했거든. 2억 년 전에 생겼거든 설악산. 아 그죠? 2억 년이면 별로 긴 시간은 아닙니다. 중생대박이지.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필기 요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건 추가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 산출상. 조교쌤 여기 잡아주세요. 요거랑 같이 잡아주세요. 땅이 있어요. 땅.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식었습니다. 이렇게 식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반의 형태로 굳었다. 저반의 형태로 식었다. 또는 저반의 형태로 산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굳은 형태를 저반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여기 써있죠. 저 아래쪽에 깔려있다는 뜻이잖아. 저반. 이렇게 식은 암석을 뭐라고 한다고? 심성암. 심성암은 주로 저반의 형태로 산출돼. 이 심성암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입자가 크고 고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자가 크고 고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립질 조직. 그런데 마그마가 터져 나와서 이렇게 식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화산의 형태로 식었다. 화산의 형태로 산출된다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화산 알고 있죠? 다. 이렇게 화산의 형태로 식은 암석은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매우 쉽죠? 화산암을 이제 재료를 이 시료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조직을 세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입자가 미세하다. 냉각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1등급 수준입니다. 1등급 수준.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잖아. 그치? 목표가 1등급인 친구가 있어? 아니다, 그치? 우리는 만점이 목표다.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식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압력이 부족해서 다 못 올라오고. 이런 걸 병반이라고 하고, 병반의 형태로 식었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식은 암석은 반심성암이라고 합니다. 반심성암. 아하, 외우기가 너무 쉽다, 그지? 용어 너무 잘 지었다. 메모리 할당할 필요 없다, 그지? 반심성암. 반심성암을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한거만. 냉각 속도가 느리니까 입자 크기가 커. 냉각 속도가 빠르니까 입자 크기가 작아. 냉각 속도가 중간이면 입자 크기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입자가 큰 거랑 작은 게 섞여서 온다. 이걸 반상조직이라고 합니다. 반상조직이 나타나고 마지막 용어, 이건 엄청 지엽적인 거야.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 큰 입자를 반정, 미세한 작은 입자들을 섞기라고 합니다. 반정과 섞기가 나타납니다. 이걸 반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운 이 6개의 암석은 현안류 반성화는 반심성암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 이 6개가 아니라 만약에 9개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하나씩 더 있거든. 딴. 이걸 외우라고 한다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학교가 사실 없는데 프린트에 있을 수도 있어. 중간에 휘로감이 있어요. 휘로감, 반심성. 휘로감, 선록반응, 화강암 이런 게 있어요. 휘로. 안 외워도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선제압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휘로감 이런 거 외워놔. 알겠지? 외워놓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다음 주에 이거 할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친구 이거 나갈 잘했잖아. 그치? 할 때 이제 손 딱 들고 선생님 휘로감 외워도 되나요? 그치? 휘로감과 선록감 하나 외워줘야 되나요? 어때? 그치? 좋아. 휘로감에서 반정은 주로 어떤 광물이 나타나나요? 이런 거 해주면은 이제 웅성웅성하겠지. 좋아.
다 했죠? 이거 그림 잠깐 볼까? 이거 교재 밑에 45쪽 하단에 A가 뭐야? A 조립질, 그지? A 조립질. 이 조립질이야. 여기다 이제 뜨개, 요 입자 사이즈 있죠? 이게 대략 2mm야, 2mm. 2mm.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사이즈, 2mm. 자, 눈금 2칸. 이 정도면 육안으로 구분 되잖아. 시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죠? 2mm 정도면은 육안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B가 뭐냐면 반상 조직이죠? C가 세립질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46쪽에) 마그마의 생성 한번 보겠습니다. 46쪽이야. 여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마그마가 돌이 녹은 걸 마그마라고 해. 알고 있죠? 돌 녹은 걸 마그마라고 해요. 근데 마그마랑 용암은 무슨 차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가 있어요. 마그마는 그 지하 깊은 곳에서 돌이 녹은 용융 상태를 마그마라고 하고, 이 마그마가 분출이 돼, 지표로 빵 터져 나와. 그래서 이제 액체가 흘러가죠. 그 액체만을 용암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약간 다른데 이걸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보통은 혼용해서 쓰는데, 이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가끔 마그마랑 용암의 차이. 뭐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을 할 건데, 경민아, 마그마는 어떨 때 생겨? 돌은 어떨 때 녹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온도가 높을 때, 그치? 돌이 고체잖아. 이거 액체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열해서 온도가 높여서 입자 간의 거리를 띄워서 떨어뜨려서 충분히 떨어뜨리면 액체가 되겠죠. 가열을 시키면 녹겠지. 이거 화학에서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 지구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 실제 지구에서 땅의 온도가 미친 듯이 막 올라가가지고 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럼 실제 지구에서는 돌이 어떻게 녹냐? 요거를 배울 건데 총 3가지 케이스를 배울 겁니다. 교재 써있죠? 요거.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과 이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그림과 그래프가 한 세트인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의 생성입니다. 마그마의 생성. 마그마의 생성. 여기 해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쪽에다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뭐냐면 깊이에 따라서 온도를 조사합니다. 깊이에 따라서 온도. 여기서 요거 같이 잡아주세요. 그림이랑 그래프.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부터 볼 건데, 밑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에서 제일 먼저 찾는 건 뭐냐면 지하의 온도 곡선 찾으세요. 지하의 온도 분포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교재 그래프에서 찾았나요? 이게 뭐냐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 발밑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한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하의 온도입니다. 의미는 내 발밑 온도야. 지금 여기 반포에서 발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쉽죠? 발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지금 이거 반포라고 하자. 반포에서 발밑 온도 조사한 거야. 근데 내 반포 발밑에 뭘로 돼 있어? 내 발밑에 뭘로 돼 있어? 멘틀로 돼 있죠? 돌멩이로 돼 있죠? 그럼 멘틀의 녹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 멘틀의 녹는 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그래프에서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이겁니다. 이 선. 이게 멘틀의 용융점입니다. 멘틀의 용융곡선. 녹는 점. 화학에서 배운 녹는 점. 아니 녹는 점이 근데 숫자가 하나가 아니네. 값이 하나로 결정이 안 돼 있네. 물의 녹는 점이 몇 도예요? 치택? 물의 녹는 점 몇 도예요? 물의 녹는 0도요. 0도죠. 물의 녹는 점 0도 이렇게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 근데 돌의 녹는 점이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래프로 돼 있죠. 물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물도 0도에서 딱 녹는 게 아니라 압력에 따라서 물의 녹는 점이 조금씩 바뀌잖아. 이거 화학 1에 나오나? 화학 2에 나오나? 물질이 숫자 하나, 온도 특정 온도에서만 녹는 게 아니라 압력에 따라서 이 녹는 점이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멘틀의 녹는 점이 바뀌어요.
그럼 퀴즈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멘틀은 녹기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 정도 깊이에서는 이 온도만 넘어가면 녹는다는 건데 더 깊이 내려가잖아? 그러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압력이 세니까. 밑에 있는 돌은 입자와 입자가 결합하고 있는데 꽉 누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결합하고 있겠죠. 그럼 이걸 떨어뜨리려면, 액체를 만들려면 입자 간의 거리를 벌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더 높은 온도를 줘야 떨어진다는 뜻이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 녹기 어려워진다. 여기까지 됐어? 퀴즈. 현우가. 지금 반포에 마그마 있어 없어? 그래프 보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들아 지금 반포에 내 발밑에 마그마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태면. 왜냐면 내 발밑의 온도가 이거잖아. 근데 어느 깊이에서도 내 발밑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지 않아요. 다 낮잖아. 이 녹는 점을 넘어가야지만 녹는다고. 여기가 액체 상태 영역이고. 근데 지금 다 이 영역에 있잖아. 내 발밑 온도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 발밑에는 마그마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아까 경민이가 말한 대로 여기 있는 돌을 가열시키면 녹는 점에 만나서 여기서 녹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녹겠지. 근데 이런 현상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고 지구상에서는. 그럼 지구에서는 어떻게 녹냐 마그마가? 첫 번째 케이스 1번 해령입니다. 해령이 뭐냐면 이거였어. 뜨거운 멘틀이 올라오는 지역이었어. 이렇게 멘틀 상승부였어. 여기 밑에 있는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봐봐. 그림 봤어? 그림에서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지. 이게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표현돼.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여기 있는 멘틀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녹자. 이거 녹은 거 이해돼? 이거 녹은 거야 지금. 멘틀이 올라와서 녹은 거예요. 이걸 넘어갔잖아. 용융점 만났잖아. 녹아버린 겁니다. 아, 가열을 시켜서 온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멘틀이 상승만 하더라도 녹아버리네. 왜? 밑에 있는 멘틀은 입자가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르는 힘, 압력이 감소하니까 입자 간 거리가 벌어지면서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녹으면 멘틀이 녹았으니까 엄청 무거워. 멘틀은 진짜 무겁잖아. 현무암보다 무겁다고. 현무암이 해양 지각인데 멘틀은 엄청 무거워. 얘가 녹으면 철이랑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마그마라고 하냐면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무슨 뜻이야? 무거운 마그마라는 뜻이야. 무거운 마그마라는 소리입니다. 멘틀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돼요. 생성 원인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멘틀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해서 녹는 거야. 가열이 돼서 녹은 게 아니야. 온도가 올라가서 녹은 게 아니라 멘틀이 상승하면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녹은 거야. 그래프에는 이렇게 표현해. 됐어? 괜찮아? 괜찮아? 됐어? 오케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3분의 1 끝난 겁니다. 3개 하면 돼. 3분의 1 끝났어. 두 번째는 열점이야. 지구상에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두 번째 케이스 열점. 열점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판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뜨거운 풀은 올라와서 갈라지면서 판의 한가운데서 터지는 거. 이렇게 열점이었지. 이거 봐봐.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멘틀 올라오는 거. 이게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멘틀이 올라오면서 녹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해령이랑 똑같아요. 그럼 멘틀이 올라오면서 녹았으니까 무슨 마그마 생기냐면 현무암질 마그마 생깁니다. 생성 원인은 뭐야? 멘틀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해서 녹습니다. 똑같아요. 3분의 2 끝났습니다. 아, 멘틀이 올라오면 녹는구나. 그럼 멘틀이 녹았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쉽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섭입대 가겠습니다. 섭입대. 얘가 중요한데. 섭입대가 뭐였어요? 해양판이 대륙판이랑 만나서 그지? 해양판이 대륙판이랑 만나서 해양이랑 만나도 섭입할 수 있지만 대륙판 만나는 케이스 볼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걸 섭입이라고 그랬지. 대륙판 만나서 이렇게. 그죠?
기억나 이거? 오케이. 퀴즈 뭐라 그럴까? 지석이? 지석. 해양판 두께 몇 킬로야? 100km 잘했습니다. 판의 평균 두께 100km죠. 근데 해양판 좀 얇으니까 80km 정도 돼. 80km, 70km, 80km? 대륙판은 몇 킬로야? 120km, 130km? 그죠? 이게 70km, 이게 한 130km? 이 정도 돼. 그죠? 해양 지각은 몇 킬로야? 해양 지각은 5km. 해양 지각은 5km.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이렇게 얇게 있는 거야. 해양 지각 이렇게 얇게 있어요. 그죠? 대륙 지각은 몇 킬로예요? 대륙 지각은 35km. 30에서 30 이렇게 있는 거야. 대륙판에 대륙 지각이 이만큼 있는 거야. 해양 지각은 현무암, 대륙 지각은 화강암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좋아. 이 상태에서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하잖아? 그럼 이제 여기 그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 돌 속에 물 분자들이 들어가 있어. 돌 속에 물 분자들이 들어가 있어. 이 물 분자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여기까지 내려가면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서 물 분자가 튀어나와. 이 물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함수 광물이라고 하는데, 함수 광물, 물을 포함한 광물. 여기서 물 분자들이 인력을 끊고 튀어나옵니다.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니까. 상상을 하기를 이렇게 상상해. 젖은 수건을 내가 쥐어짜. 젖은 수건. 쥐어짜면 어떻게 돼?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 그죠? 그것처럼 이 돌이 머금고 있는 물이 여기까지 가면 물 분자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멘틀에 공급이 돼. 실컷 봐야 돼, 봐봐. 멘틀에 물이 들어가. 그러니까 멘틀 입자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여기 멘틀 입자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 중간에 물 분자가 끼어들어. 그러니까 멘틀 입자와 멘틀 입자의 인력이 약해집니다. 결합력이. 그럼 녹기 쉬운 환경이 돼. 결합력이 약해서. 녹기 쉬워져. 이게 그래프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돼. 네, 보셔야 돼. 원래 멘틀에 녹는 점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물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돼. 녹는 점이 낮아져. 이게 녹기 쉬워진 거야. 이거 이해돼? 녹는 점이 높아지면 여기가 녹기 어려웠잖아. 근데 녹기 쉬워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곡선이 하나 더 생겨.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 뭐라고? 멘틀의 용융 곡선이긴 한데 물을 포함했어. 물 포함. 물이 들어갔어. 물이 들어가면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퀴즈, 현호가 내 발 밑에 반포에 내 반포 밑에 발 밑에 있는 멘틀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발 밑에 마그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번에는 어디가 녹았어? 여기서부터 여기가 녹았죠. 왜냐면 내 발 밑에 녹는 점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내 발 밑에 온도는 이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녹는 점보다 높아졌잖아. 여기가 녹은 거야.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여기가 녹습니다. 가열을 안 해도 온도가 그대로야. 온도가 그대로인데도 물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녹는 거야. 그럼 무슨 마그마야? 멘틀이 녹았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멘틀이 녹았으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깁니다. 근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대로 분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봐야 돼. 올라오다가 대륙지가 하부에 붙어. 이게 대륙지가 하부에 붙어. 근데 대륙지각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강암. 대륙지각은 화강암. 근데 화강암의 녹는 점은 그래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화강암의 녹는 점.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녹는 점. 아, 이게 화강암의 녹는 점이야. 화강암 용융곡선. 근데 화강암의 특징, 화강암에는 애초에 물이 많아. 화강암은 물이 많은 경우만 고려하면 돼. 왜냐면 화강암에는 함수 광물이 진짜 많거든. 화강암에는 물이 매우 많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화강암의 녹는 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 봐야 돼. 지금 요 두께가 35km입니다. 대륙지각의 두께가 35km야. 그러면은 35km가 이 그래프에서 여기야. 여기가 35km라고 깊이가.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 이 뜨거운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가열시켜.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는 거야. 아, 대륙지각 하부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무슨 마그마야? 화강암질 마그마. 화강암이 녹았으니까.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에는 SiO2가 적고요. 화강암질 마그마에는 SiO2가 많아요.
퍼센트도 외웠지. 현무암질에는 SiO2가 52% 미만, 화강암질은 유문암이랑 똑같습니다. 화강암, 유문암, 화학 조성이 똑같습니다. 유문암질 마그마는 SiO2가 63% 이상. 둘이 섞여요. 둘이 섞여서 결국에 뭐가 분출하냐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가운데 거. 현, 안, 유 중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와우,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한데? 그치? 진짜 이 과정이 다 일어난다고? 다 일어나. 한 거봐. 세 개를 배웠어요. 지금 섭입대에서는 결국에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해. 시험에 뭐 내고 싶어? 섭입대를 배우고 싶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야. 뭐 내겠어? 이거 되지. 당연히 이거 되지, 그치?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 그치? 이거 냅니다. 괜찮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섭입대 한 번만 더 정리할게. 한 번만 더. 잘 봐, 잘 봐. 내려가. 이거 섭입대란데. 섭입대, 섭입. 내려가면 여기에서 물이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튀어나와, 물이. 어디에 공급돼? 멘틀에 공급돼. 그럼 멘틀이 녹기 쉬운 환경이 돼서 멘틀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이게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현돼. 멘틀의 용융점이 원래 이랬는데 물이 들어가면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 그래서 여기가 녹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요. 여기서 주의사항, 멘틀이 녹은 거야. 멘틀이 녹은 거야.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었냐? 딱 찍고 해양 지각의 용융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땡. 틀렸어. 이거 오답률 70%였어. 이거 틀렸어, 그죠? 멘틀이 녹은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얘가 올라와서 대륙 지각을 가열시킵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대륙 지각이 여기거든. 깊이가 35km. 여기가 올라가 온도가. 화강암의 녹는 점을 넘겨서 녹아버려요. 화강암이 녹습니다. 화강암질 마그마 생성. 근데 결국에 분출할 때는 어떻게 돼? 둘이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 분출. 안산암질 용암 분출. 그래서 우리 1주차 때 섭입대 수렴형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한다. 이렇게 배운 거야. 1주차 때 외우게. 그치? 수렴형 경계에서는 안산암질 일단 외우자. 이렇게 한 게 이 내용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오케이. 괜찮아? 질문 있어?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을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은 방금 수능 3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출제 확률은 100%고요. 3점으로 출제됩니다. 내신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47쪽 볼까요? 47쪽 보시면 마그마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추가 내용인데요. 용암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마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개가 있고 그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 이 표를 외울 건데 표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입니다. 이 표를 암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제 여기다가 표를 그려볼게. 이쪽으로 와서 메모를 하겠습니다. 메모. 화산 분출물. 메모. 화산 분출물. 화산이 터질 때 분출되는 물질들이야. 총 3개가 있어요. 총 3개. 화산가스. 화산가스.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 그 다음에 용암. 화산이 터지면 이렇게 3개가 분출합니다. 이때 화산가스는 기체고요. 화산 쇠설물은 고체입니다. 쇠설물이 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암은 액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가스가 있습니다. 화산가스. 화산가스는 성분이 나옵니다. 성분. 화산가스에 제일 많은 성분이 뭐예요? 용접 뭐야? 수증기. 오 좋아. 이걸 기억하다니.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수증기가 1등. 2등은 뭐냐면 CO2입니다. CO2. 이산화탄소.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합치면 거의 한 80% 90%. 익숙한 성분이네. 그죠? 화산가스는 익숙한 성분, 그치?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마시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그치? 아주 작은 미량의 성분들이 유독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산화 황 같은 거 안 외우셔도 돼. 이산화 황, 질소산화물 이런 거 있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이제 산성비가 내려요. 화산이 터지면 산성비가 주변에서 1등과 2등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등과 2등. 얘네들은 온실기체여서 화산이 터지면 화산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올립니다. 그런데 화산 쇠설물 부스러기예요. 화산 터질 때 가루 같은 게 날리죠. 이거는 사이즈에 따라 구분하는데 뭐 큰 거를 뭐 화산 암괴 또는 화산탄, 화산 암괴 또는 화산탄 이렇게 표현해요. 화산 암괴, 화산탄. 용어부터가 일단 사이즈가 커 보이죠? 맞으면 죽겠지? 맞으면 죽겠죠. 이따가 하는 건데. 맞으면 죽을 거죠. 얘보다 좀 작은 게 화산역. 이건 자갈 정도 사이즈. 자갈 정도. 여감 들어봤니? 여감? 초딩 때 배우고 자갈이 모이면 여감이 돼. 그 여감할 때 역자요. 자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화산재 또는 화산진 이런 거. 화산재, 화산진. 가루 정도, 먼지 정도 사이즈. 이런 형태로 구분합니다. 그냥 사이즈로 구분한다는 건 알면 돼. 시험에서는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건 얘야. 용암이야. 용암을 구분하는데 용암을 총 3가지로 구분합니다. 화학 조성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이미 다 외웠어. 현무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이온무암질 용암이라고 구분합니다. 현무암질 용암은 현무암이 녹은 거야. 안산암질 용암은 안산암이 녹은 거야. 유무암질 용암은 유무암이 녹은 거야. 너무 쉽죠? 퀴즈. 화강암이 녹았어. 셋 중에 뭐예요? 이거. 현, 안, 유, 반성, 화잖아. 화학 조성이 똑같잖아. 그치? 화강암이 녹으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화학 성분이. 화강암질 마그마 또는 유무암질 마그마 같은 뜻이야. 반려암이 녹았어. 현무암이랑 반려암은 화학 조성이 비슷해요. 녹으면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나 반려암질 마그마나 똑같은 뜻이야. 그럼 얘네들을 볼 건데 제일 처음에 외워야 되는 건 SiO2의 함량입니다. 이건 이미 외웠어요. 현무암질은 SiO2가 적고요. 유무암질이 SiO2가 많았습니다. 이거 이미 외웠죠? 아까? 유무암이 SiO2가 많아요. 당연히 철 마그네슘은 현무암질이 많겠죠? 그러니까 현무암이 무거운 마그마야. 오케이. 온도 가겠습니다. 온도. 얘를 외우셔야 되는데 온도 외우셔야 되는데 온도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고온의 마그마입니다. 유무암질 마그마는 저온의 마그마예요. 이게 중요해요. 온도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지구과학 2에 더 자세히 나와서 그냥 결론만 외우세요. 지구과학 2에 자세히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감휘, 각흑, 정장석 배웠어, 그치? 광물들. 그 광물들 중에 감람석. 감람석이 녹는 점이 제일 높아. 이게 화학적 특징입니다. 감람석의 특징이야. 감람석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라는 얘기는 현무암에는 감람석이 진짜 많아. 그 감람석까지 녹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거야. 현무암에는 감람석이 진짜 많은데 그 감람석까지 녹일 정도로 온도가 높은 거야. 근데 유무암 또는 화강암에는 감람석이 없어. 석영, 정장석 이런 애들이야. 얘네들은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녹아버린다 이 뜻이야. 이렇게 됐죠? 점석.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점석. 끈적끈적한 정도는 이쪽이 큽니다. 유무암이 커요. 왜?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점성이 커. 끈적끈적해. 잘 안 흘러가. 온도가 낮으면 왜 끈적끈적한데? 온도란 입자 하나의 운동에너지인데 온도가 낮으면 입자가 천천히 운동해. 천천히.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더 세게 작용하겠죠. 그치?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야. 그러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 입자가 더 천천히 움직여. 온도가 더 낮아져. 그러면 입자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고체죠. 흐르지 않아. 점성 최대. 고체. 그치?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끈적끈적해지다가 고체가 되는 거야. 굳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유동성은 뭔데? 흐르는 정도, 움직이는 정도.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반대잖아. 반대되는 용어잖아. 그죠? 그래서 이미지화합니다. 이미지화. 현무암질 마그마 뜨겁고 흘러가. 뜨거운 물. 현무암질 마그마는 뜨거운 물 같아. 그런데 유무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낮고 끈적끈적해. 식은 죽. 뜨거운 물, 식은 죽. 됐죠? 화산가스 함량.
여러분들 교재 다 있어요. 화산가스 함량은 이쪽이 맞습니다. 왜? 끈적끈적하니까. 끈적끈적하니까 가스 기포가 빠져나가지 못해. 마그마 속에 가스들이 많이 머금고 있어. 그럼 분출이 어떻게 되냐면 화산이 터질 때, 마그마가 터질 때 분출 형태가 왼쪽 현먼질 마그마는 조용히 분출해. 조용히 졸졸졸 강물처럼 졸졸졸. 근데 유무남질 마그마 끈적끈적하니까 잘 못 올라와. 마그마가 잘 못 올라오다가 한 번에 터져버립니다. 빵! 한 번에 터져요. 격렬하게 터져요. 격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화에서나 뭐 게임에서나 봤던 그런 화산 폭발들 있죠? 다 이거지, 그지? 막 궁극기 있으면은 막 화산 막 터지잖아, 그지? 게임을 다 했었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 유무남질 마그마가 터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너무 졸졸졸만 흘러가지고 이런 건 뭐 영화나 게임에서는 긴장감이 없어, 그치? 이거 현무암질 마그마 터지잖아? 그럼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하와이 화산 폭발 이런 거. 사람들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 영화 흘러가는데. 그리고 화산체 한번 볼게요. 화산체가 얘는 흘러가니까 이렇게 생겨요. 널쩍하게. 이걸 순상화산이라고 해요. 방패 모양의 순상화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라산이 있습니다. 한라산 밑줄, 한라산 또는 용암대지가 생길 수도 있어. 용암대지, 평지가 생겨. 산이 아니야. 흐르니까. 우리나라 철원 같은 데 있습니다. 한라산을 일단 넣습니다. 근데 얘는 끈적끈적하니까 흐르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걸 종상화산, 종 모양. 종 같잖아, 종 모양, 종상화산 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이슈는 산방산이 있습니다. 산방산 밑줄, 산방산. 제주도에 있어요. 이것도 제주도에 있어요. 산방산 기생화산입니다. 제주도에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 거 안산하면 뭐냐? 다 중간 겁니다. 다 중간 거.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순상화산은 넓게 생기고 화산이, 유무남질은 높게 생깁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건 넓고 높게 생기겠죠. 이런 화산들을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화산들은 대부분 성층화산입니다. 성층화산. 대표적인 예시로 후지산이 있습니다. 후지산. 일본은 그래서 안산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수렴 경계잖아. 일본이 수렴 경계에선 섭입대에선 안산함지 용암이 분출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안산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지산도 성층화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 필기했어. 자, 여기서 외울 게 그렇게 많진 않아. 지금 많아 보이지만 이거는 다 메모리 링크가 걸려 있는 것들이야.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얘만 외우는 거예요. 온도만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보고 외울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뭘 선택하기도 쉽지 않아. 이건 암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야. 왜냐면 다 메모리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했던 건 이겁니다. 이 그림과 왼쪽에 얘네들입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거. 오케이. 이 표 방금 중요했고, 이거 잠깐 볼까요? 화산이 터지고 있네요, 그죠? 그죠? 구경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옆에서 구경하면 안 돼요. 오른쪽에는 막 번개가 치고 있고, 그죠? 번개가. 이건 아까 했던 주상전력, 한상전리입니다. 우리나라 주상전력, 한상전리의 대표적인 지형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추가 필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하단에 추가로 필기를 잠깐 하시면 되는데, 화산이 지금 터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화산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피해를 주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화산 피해. 화산이 있어. 화산이 터지는 걸 옆에서 현장 직관을 하면 뭐가 문제냐?
바로 죽어요. 바로. 화산이 터지는 게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바로 죽는데 용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용암을 보기도 전에 죽습니다. 용암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빵 터지면 이 압력이 너무 세서 휩쓸고 지나가. 아주 뜨거운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산 쇠설류라고 해요. 화산 쇠설류. 이건 뭐랑 뭐가 섞인 거냐면 부스러기, 화산재, 화산 쇠설물이랑 화산가스가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바람이 먼지랑 섞여가지고 휩쓸고 지나가. 온도가 너무 높아서 맞으면 사라집니다. 형체가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졌을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냥 사라집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화산 예보가 없어서 화산 경보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화산이 터지면 근처 마을이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형체도 없이. 그래서 뭐 몇천 명 사망. 당연히 시체는 찾을 수 없죠. 건물도 사라지는데 가루가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지. 요즘에는 화산이 터질 때쯤 되면 위험하다 하고 다 대피시킵니다. 이거 피해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용암들이 터져 나오죠. 용암들이 흐를 겁니다. 용암. 그런데 화산이 터지면 화산가스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빵! 화산가스의 주 성분은 수증기가 다량이 공급되면서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가 활발할 거야. 상승 기류가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겨.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근데 수증기가 엄청나게 공급이 되니까 구름이 매우 크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걸 정라눈이라고 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구름에서는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볼케닉 라이트닝이라고 합니다. 번개가 치고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 비 또는 여기 화산이 터지면서 이 위에 있는 빙하가 녹은 물. 아주 화산이 높으면 빙하가 있잖아요. 그죠?富士산 정도만 되더라도 위에 빙하가 있으니까. 이게 녹으면 녹은 물과 폭우가 쏟아져서 흘러내립니다. 산사태처럼. 이걸 화산이류라고 합니다. 화산이류. 뭐랑 뭐가 섞인 거냐면 물과 쇠설물, 부스러기. 이게 섞여서 물과 돌이 섞여서 화산이류, 산사태처럼 흘러내립니다. 와우. 그리고 산성비도 내리죠.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진도 터지고요. 이 정도의 에너지가 분출되는데 지진도 당연히 터지죠. 오케이. 이런 다양한 피해가 있고 이 중에서 뭘 하나 맞더라도 다 죽겠죠. 그죠? 산성비가 그나마 괜찮다. 그치? 산성비 빼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그린 건 성층화산 또는 종상화산입니다. 현무암질 용암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현무암질 용암은 줄줄줄 그냥 용암만 분출해요. 옆에서 구경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화산이 터져서 대피를 하라고 하면 말을 잘 듣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원 문제를 3단원 문제를 풀어봤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 51쪽의 필수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출발. 여기서 영상 잠깐 끊어주세요.